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치는TV의 돈치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8시 25분 행복한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일요일마다 EPS 모멘텀 변동률 지난 한 달간입니다. 30위 중에 제가 좀 뽑아놓은 종목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방금 녹화하기 전에 17시 저녁 7시 37분 06초에 받은 자료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EPS 모멘텀이라는 것은 EPS 상승률을 뜻하는 거고 변동률입니다. 얼마만큼 변동이 됐는지 1위부터 30위까지 이렇게 제가 밑으로 소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변동률 같은 경우 제일 위가 동아소시오홀딩스죠. 전월에는 EPS를 6,424원으로 봤는데 현재는 무려 22,900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동률이 무려 266%라는 거고요. 1위가 266%고요. 그 밑에가 50%, 40%의 변동률이 있고 좀 밑에 내리면 30위까지가 있는데 30위는 한성홀딩스네요. 15.53%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쭉 변동률이 좋은 것부터 보면 되겠죠. 이 변동률이 좋은데 이건 애널리스트가 내는 자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를 100%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죠.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애널리스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의 그 종목을 갖다가 우리는 또 어떤 걸로 크로스 체크해야 되나요? 수급과 또 그 회사의 모멘텀, 또 그 회사의 기술적 분석,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진짜 그렇게 펀더멘털이 우수한가를 다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한 종목만 보더라도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가볍게 수급과 기술적 분석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물론 좀 더 비중을 확대하려면 그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 공부는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위 동아소시오홀딩스부터 쭉 제가 소팅을 해놨거든요. 요 자료는 제가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에다가 캡처를 받아서 올려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한성홀딩스까지 돼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변동률이 큰 게 좋겠죠. 예, 전월에 6,400원이었다가 올해 EPS가 22,000, 요번 달이 22,900원 많이 뛴 종목들이 아무래도 변동성 위로 갈 확률이 크겠죠. EPS가 이미 이렇게 늘어나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크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급과 그 회사의 어떤 다른 걸 체크를 해서 우리 공략 종목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소시오홀딩스인데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치고는 너무 얌전하게 흐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쪽은 좀 약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124,300원 정도가 맥점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지금 이 회사는 연기금, 투신, 보험 등 이런 장기간으로 길게 투자하는 이 메이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아소시오 만약에 이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매수 맥점 124,300원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위안인데요. 현대위안은 전 고점이 10만 8,500원을 갖다가 두 번째 헤딩하고 내려왔거든요. 이 전 고점을 이렇게 뚫으려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뚫고 나서 눌림 주고 가던가 아니면 뚫기 전에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뚫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건 뚫고 나서 돌파 매매한 이후에 돌파가 되고 나서 눌림 주고 갈 때 따라잡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 전 고점에서 미리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받는다면 그건 그 유명한 컵 위드 핸들이 되겠죠. 윌리엄 오닐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얘는 두 번째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월요일날 바로 뚫어버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돌파한다면 돌파할 때 이 정도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고 눌림 주고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밀린다. 그럼 다시 밀리면 관시종목에서 끊으냐? 그게 아니죠. 요렇게 한 며칠, 한 최소 1, 2주 정도 요렇게 또 밑으로 올라오다가 딱 올라와가지고 요 108,5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그게 컵 위드 핸들입니다. 그죠? 여기 큰 컵이 있고 찻잔을 보시면 돼요. 큰 컵에 자그마한 핸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요 108,5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같이 따라잡는 거예요.
앞으로 1, 2주 후까지 만약에 얘가 조정을 준다면 대응 전략을 알려드렸고요. KH바텍은 뭐 명확합니다. 21,650원. 좀 안 보이네요. 좀 드려볼게요. 예. 21,65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요 봉 이후에 지금 5일선을 기다릴 수도 있고 좀 밀릴 수도 있겠죠. 21,650원이 이제는 얘가 맥점이 되겠네요. 기준선이 돼서 요 밑으로 툭 떨어진다면 쳐다볼 거 없고 요 근처를 지켜내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저는 뭐 이미 공략을 많이 해서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 내장인지 외장인지 차인데요. 파인테크닉스는 제가 요날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날 공교롭게도 거의 최고점인데 요 정도에서 제가 제 수강생분들에게 저 이제 파인테크닉스랑 이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또 제가 팔기 시작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고점이었네요.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KH바텍도 물론 파인테크닉스는 다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KH바텍도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매수 맥점이 21,650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너와이리스 좋은데요. 이너와이리스도 한번 볼까요? 지금 투신이 오늘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왕창 들어왔고 외국인까지도 합세를 해줘서 매우 좋습니다. 다만 얘가 지금 여기서 좀 20선도 멀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눌림을 주기도 할 거고 이 5만원 제가 그거는 5만원 선이 요 120선과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얘가 오래 멀리 가려면 한번 눌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저는 5만원대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5만원 오면 눌림 주고 올라갈 때 웅진싱크빅은 일단 여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별로입니다. 외국인도 들어오다가 며칠째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은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고 있고요. 수급이 별로라서 아무리 EPS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미리 선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가는 거라서 얘는 공략 대상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매수 맥점은 만약에 3,985원 정도가 온다면 단기 맥점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풀몬인데요. 풀몬인 19,550원 여기 60선도 있으니까 여기가 매수 맥점으로 보여지고요. 풀몬 같은 경우는 쭉 팔아치웠잖아요. 투신도 그렇고 쭉 팔아치웠는데 연극임이 살짝 입지를 했어요. 살짝 입지를 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할게요. 많은 주문 수량을 들어가긴 뭐하지만 한번 이렇게 19,550원이 매수 맥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도 지지를 못하고 밀려난다면 아마 기간이 계속 밀어내기 때문이겠죠. 밀어난다면 미련 없이 19,550원을 깬다면 미련 없이 나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대한장 같은 경우는 제가 탑픽으로 뽑아드린 데가 여기였거든요. 요 언저리였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얘도 이제 이 전 고점을 갖다가 지금 돌파하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수급도 연기금이 이미 한 20일 전부터 2주 전부터 쭉 연기금 상호펀드 투신 보험이 왕창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까지 합세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외국인이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고 기간에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쌍끌이기 때문에 대한장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예요. 동국제강은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미 공략을 했고 저희 수강생분들하고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서 요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러네요. 그죠? 네. 동국제강은 대신에 명확합니다. 얘는 22,100원 여기가 매수 맥점으로 보이는데 내일 좀 고맙게 밀려준다면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올라오다가 연기금이 쭉 올라오다가 요 정도 팔았다가 다시 쓸어 담고 있죠. 투신 그렇게 해서 얘도 지금 전 고점 여기 부분을 갖다 다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던가요?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대형 철강사들도 제가 그전까지 셀콜이었다가 이제는 바이콜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얘는 86,300원이 매수 맥점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새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시는 그 전에 좀 더 들어왔고요. 외국인까지 합세를 해주니까 수급은 매우 좋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미 EPS 모멘텀이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이라서 기술적 분석과
또 이 수급을 보면 우리가 매수 맥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좀 더 강하게 들어가시거나 또 들어가시려고 한다거나 또 저처럼 좀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이 회사 리포트라든가 모든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뭐 요것만 믿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현대미포조선 수급도 좋고 지금 위치도 좋습니다. 81,300원이 매수 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매주 좋은 종목들 항상 나와요. 이거 30종목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한라홀딩스입니다. 얘도 자리가 명확합니다. 45,300원. 전 여기 오면 딱 사고요. 아니면 안 살 거예요. 지금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수급이 돌아왔고 연기금은 좀 이렇게 지금 기관들이 세게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요 정도 고춧가루 뿌는 건 괜찮아요. 왜냐? 투신과 보험이라든가 몸에 사모펀드 그리고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기금이 요 정도까지 고춧가루 뿌리는 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수급은 좋고 매수 맥점도 명확합니다. 45,300원. 그 위로 해서 올라가면 제 거 아닙니다. 그죠? DB하이텍은 이제 이것도 계속 제가 추려서 드리는 종목입니다만 매수 맥점은 지났어요. 매수 맥점은 지나서 이제 5일선 이런 것들은 5일선까지 기다려야지 괜히 위에서 샀다가 조금 더 물리면 한 2, 3%더 물리실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 아주 좋은 그림이고요. 또 지금 모멘텀, EPS 모멘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아요. 좋은데 뭐 이 중간에 어정쩡할 때 공략할 필요는 없고요. 5일선 혹은 더 떨어진다면 이거 제가 그어놓은 57,500원이 되겠죠. 롯데지주도 명확하더라고요. 38,900원 딱 여기인데요. 여기를 잘 지지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제 또 수급에 달려 있겠죠. 수급이 연기금이 지금 세게 들어왔어요. 요 금요일날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요걸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그 매수 맥점은 지났어요. 얘가 이제 다음에는 5일선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지금 흐름이 좋다가 꺾였는데 여기서 다행히 매수 맥점에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네요. CJ도 명확합니다. 105,000원 안 하면 안 사면 됩니다. CJ도 명확해요. 얘가 이 안 좋죠? 딱 보기에도 별로죠. 네. 무림 BNP 한번 볼까요? 무림 BNP는 연기금이 지금 계속 그래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게다가 외국인이 세게 들어왔네요. 금요일날. 자 보시면 얘도 매수 맥점은 명확합니다. 5,620원 정도가 매수 맥점으로 보이고요. 이 윗골이 달린 거 이거는 나쁜 건 아니다고 보여져요. 이 앞에 있던 매물 여기죠? 여기 매물이죠? 윗골이 매물이 여기 매물을 소화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만하고요. EM넷 같은 경우는 얘는 뭐 급등주식으로 흐르는데 저도 얘는 EM넷이 좀 회사가 좀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깊이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근데 이미 이거는 주린이 분들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급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날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갭으로 16% 떴다가 쫙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 주고 가는 종목이라서 주린이 분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요. 매수 맥점은 저는 7,690원이라고 보는데 안 올 거예요. 이거 안 사면 됩니다. 그러면.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명확합니다. 43,800원이 매수 맥점이고 20선 근처인데요. 이거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수급이 별로죠. 수급이 별로라서 제가 5G 저 역시도 에이스테크도 공략을 했었고 지금 갖고 있는데 손실이 좀 커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근데 물론 한 15%? 그 정도 손실인데요. 아직까지 얘를 갖다가 5G를 타야 될지 안 타야 될지 아직 저도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안 서서 계속 팔로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신이 안 서네요. GS 같은 경우도 매수 맥점이 명확합니다. 46,650원, 46,650원인데요.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만 외국인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드라이버죠. 외국인들이 있어갖고 기관들은 크게 안 들어오고 있고요. 사모펀드가 좀 입질이 좀 있는데 이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종목이네요. 매수 맥점은 46,65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NS전선 아시아는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지금 매우 좋아요. 매수 맥점은 그냥 위에 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20선도 있고 50선도 있으니까요. 9,380원 이게 매수 맥점으로 보이고요. 여기 아마 윗골이 단 것도 여기 있던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워낙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좋은 모멘텀도 있고 실적이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켜볼만 합니다. 매수 맥점은 9,380원으로 보면 될 것을 보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또 아모레퍼시픽 다 좋은데 많이 밀렸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기금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은 매집을 하고 있는데 투신이 좀 안 받쳐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여기 어정쩡할 때는 안 들어가고 60선 근처이기도 하니까 17,000원 정도가 오면 매수 맥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까지는 저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않을 겁니다. SK는 지주사로서 뭐 성장하는 지주사죠. 워낙에 투자도 잘 하고 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 어정쩡할 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5일선 SK를 5일선에 공략을 해서 5일선 근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떨어지면 팔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저는 안정되게 20선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굳이 어정쩡할 때 돈을 쓸 필요 없이 20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20선 근처 한 18만원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거기 한번 오면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유한야광용 패스할게요. 제가 일단 뭐 자리도 별로고 얘는 또 뉴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좋은 회사인데 바이오 종목이 엮여가지고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서울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수익을 이제 내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어정쩡한 위치고요.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만 담아보고 그 밑에 매수 맥점 빨간색으로 그는 15,550원 여기 오면 다시 강력히 한번 매수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미 저는 한번 털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15,550원 전 여기 오면 다시 공략해볼까 하고요. 현대건설기계도 보니까 57,100원 57,100원이 매수 맥점으로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연기금이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계속 봐줄만 할 것 같아요. 57,100원에서 5일선까지 이렇게 매수 맥점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가 그어놨던 23,550원을 뚫었어요. 전 고점도 뚫고 있는데 얘는 근데 지금 과열권이라서 다른 분들은 공략하지 마시고요. 과열권에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23,550원이 맥점이 되겠죠. 혹시나 밀린다면 5일선도 밀릴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거나 하면.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이 워낙 좋아서 장이 안 빠진다면, 장이 죽지 않는다면 좀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중요한 23,550원을 종가상 뚫어버렸거든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워낙에 이게 수급도 좋고, 그죠? 여행기가 수급도 좋고, 또 기관에 브레이크다운된 수급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23,550원에 소량 담고, 혹시 밀린다면 5일선, 또 최후의 보루 21선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분할 매수 해야 됩니다. 저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침체권이긴 한데, 일단 최근에 좀 연기금하고 투신 좀 들어오는데 이때까지 여기가 기관이 버렸고 외국인도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 쌍매도 치고는, 양매도 치고는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 맥점은 근데 저는 32,050원을 보고 그 밑에잖아요. 그 밑에니까 저는 안 건드릴 거예요. 오히려 32,050원 요 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한번 공략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도 명확하더라고요. 4,710원 지금 딱 10원 한 호가 더 얹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지키고 올라간다면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수급 연기금이 최근 많이 들었고 외국인이 많이 모았네요. 그죠? 외국인이 금액으로도 많이 모으고 있고 수량으로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4,710원을 잘 지키고 매수 맥점은 또 20선까지도 올 수 있겠죠. 근데 20선을 깨지면 미련 없이 대피해야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위클리 탑픽 간단하게 30개 종목, 좀 아니다 싶은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안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고 제 기호에 맞춰진 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EPS 모멘텀 탑 30 종목들 분석을 마쳤습니다. 내일도 좋은 종목, 다음 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찍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